이거 보면은 마누스하고 또 다르게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야, 별거 다 만듭니다. 챗GPT의 오퍼레이터가 완벽하게 답을 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멕시코 훈련선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충돌할 때 돛대가 가한 충격력이 얼마인가를 현재 최강의 AI들한테 연구라고 해야겠죠. 리서치란 이름의 서비스도 많았으니까 를 시켜봤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류의 업무들이 많겠죠. 어떤 기준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어떤 값들을 구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서치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서치한 거를 기준으로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찾기도 하고 또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과정까지 뭔가 이렇게 어떤 플로우의 목표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재의 LLM들은 조금 어렵고 마지막에 또 보여드린 그 마누스라는 자율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그야말로 에이전트라야 할 수 있는 종류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코파일럿입니다. MS 코파일럿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록입니다. 그록 3.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젠스파크.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에다가 지난번 영상과 동일한 프롬프트를 줘서 계산을 해보라고 시키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약간 자율 에이전트, 그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그냥 LLM인데 서치 기능이 있는 그런 모델 서비스들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서비스를 각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답을 받아놨는데요. 자,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요 밑에 요거를 누르면 코파일럿이 뜨죠. 그리고 싱크 디퍼를 켰습니다. 싱크 디퍼. 요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싱크 디퍼를 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최근에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브리지에 멕시코 훈련선이 충돌해서 돛대가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어. 사고를 낸 선박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 배의 DWT를 알아봐. 선박의 DWT를 알면 돛대가 교량에 가하는 충격력을 구할 수 있어. 돛대의 충격력 계산 공식은 한국의 설계 기준 KDS 중 교량 설계 하중 편을 참고해. 브루클린 브리지에 가해진 충격력을 계산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단순한 서치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다가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그냥 찾았는데요. 일단은 선박 확인 및 DWT 추정입니다. 선박 확인은 이거 보면은 이렇게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박은 코아테목이라고 이름을 알아냈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인용이라고 해갖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사고 뉴스에 저 선박 이름이 나왔겠죠. 이렇게 뜨고요. 다른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한 DWT는 안 나오더라. 데드웨이트 토네이지는 안 나오더라. 비슷한 크기의 해양 훈련선들을 감안하여 이 배의 DWT는 약 1200톤 정도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그 배수 톤수가 1800톤이라고 나오거든요. 검색을 많이 하는 서비스들을 보면 그걸 찾아내고 거기로부터 DWT를 추정을 했는데 얘는 그냥 1200톤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근거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돛대 충격력 계산했는데 KDS에서 충돌 시 단기간에 전달되는 운동량 변화에 따른 충격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화된 운동량 보전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KDS를 검색했을 때 자기가 DWT를 통해서 이 충격력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충돌 시 단기간에 전달되는 운동량 변화에 따른 충격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바로 단순화된 운동량 보전 접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걸 보면은 MV 나누기 델타 T거든요. 그냥 델타 V. 그러니까 매스에다가 델타 V를 곱하고 나누기 델타 T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충돌이 이루어지는 접촉점 이런 걸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설계 기준에서 그냥 DWT 톤수만 알면은 충격력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래서 DWT는 1200톤이고 충돌 속도는 가정을 했어요.
뉴스 보도에서는 선박이 동력을 잃어서 다소 늦게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 5노트, 그래서 2.5m/s 정도, 2.57m/s 정도로 추정을 했고, 요게 문제인데 충격 지속 시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0.25초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336kN, 그럼 1200톤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가 DWT보다 더 크게 나왔죠. 자, 요 이상은 추정값이 좀 불확실하다. DWT가 불확실하고 KDS 검색 결과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교량 설계 하중편에서는 충격력 산정 시 위와 같은 기본 운동량 보존 모델 외에도 안전율, 에너지 흡수 특성, 재료의 비선형 거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시한 계산은 단순화된 접근 방식으로 실제 설계에서는 보다 정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한 사이트들을 링크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검색을 상당히 적게 했고요. 이 싱크 디퍼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릴 정도로 너무 적게 검색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KDS 검색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여기 잠깐 KDS에 이런 내용이 있다 했는데, 보통은 이제 몇 장 몇 절 또는 뭐 공식이 있으면 공식의 식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록입니다. 자, 그록 3가 여기 보면은 딥서치라고 있거든요. 딥서치. 그러니까 리서치는 아니죠. 서치죠. 그 다음에 싱크라고 있는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켜지는 거더라고요. 그 제가 딥서치를 켜놓고 얘를 실행한 결과고요. 네, 딥서치를 켜놓고 하면은 156개를 검색을 했어요. 7분 1초가 걸렸고, 이렇게 보면은 차근차근 서치를 했습니다. 서칭 쉽 디테일. 일단은 당연히 제가 여기다가 선박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 DWT를 알아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쉽 디테일을 찾고 있다. 그래서 멕시칸 트레이닝 쉽 커리전 브로콜린 브릿지 이렇게 해서 쭉 뉴스를 찾았겠죠. 그래서 배 이름을 알아냈어요. 그죠? 포아테목, 뭐 멕시칸 네이비 쉽 스페시피케이션을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다는 것 같죠. 그래서 쭉 찾아내서 위키피디아가 있거든요. 위키피디아를 찾아냈고, 그 다음에 뭐 길이가 95m다 이런 것을 찾아냈고, 그게 다 나오죠. 위키피디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드웨이트 토네이지 DWT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DWT가 얼마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DWT를 검색을 합니다. Still no direct mention of DWT. 직접 DWT를 언급하는 걸 못 찾았다. 그래서 이거 세일링 트레이닝 쉽이라서 아마 그 높은 DWT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카고쉽처럼 높은 DWT는 갖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그죠? 저만 트레이닝 쉽 고치폭 뭐 이런 것도 찾아봅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아마 찾아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비슷한 종류의 선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흐폭 아무튼 요 독일 선박 같은데 요거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850톤이라고 찾아냈고요. 계속 톤에이지를 계속 검색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었는데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DS 검색입니다. KDS 검색인데, PDF도 검색하고 있고, 브릿지 디자인 쉽 콜리전 임팩트 폴스 포뮬러 검색 중. 이게 찾기가 힘듭니다.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노출이 잘 안 되도록 돼 있고, 노출이 되더라도 검색이 어려운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프론트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쇼토 쪽으로 넘어갔고요. 아쇼토를 찾다 보니까 이제 공식 명칭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요 공식 웨이스틴 포뮬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뭐 5,000톤일 때는 얼마더라 이런 식으로 찾아냈고,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0.88 DWT 속도의 2분의 3승, 1.5승이죠. 1.5승 나누기 1000. 이게 이제 킬로니턴 단위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 공식을 찾아냈어요. 이게 웨이슨 아까 공식이라고 했나요? 결국은 KDS에 있는 돛대 충돌 공식을 못 찾은 거죠. 그걸 찾아야 돛대 충격력은 갑판실 충격력으로부터 구하고 갑판실 충격력은 그 DWT로 구한다. 요 사실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슨 공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콜리전 포스를 구합니다. 잘못된 공식으로 아무튼 구했는데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한데 왜냐면 V가 있으니까 V를 5노트 즉 약 2.6m/s 정도로 가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속도 정보를 주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가정해도 상관없겠죠. 파이널 임팩트 포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을 컴페어링 뭘 비교를 한다고 그랬네요. 그죠? 쭉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끝냈는데 답변을 그래서 15메가뉴턴으로 추정된다. 상당히 큰 힘이거든요. 메가뉴턴이니까 한국 건설 기준의 정확한 공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선박 충돌 공식을 적용했다. 배수량,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800톤이라는 거는 찾았네요. 그죠? 찾았는데 ADS의 정확한 공식을 찾지 못해서 웨이슨 공식을 수정한 버전을 적용했다. 그래서 그게 0.88 곱하기 DWT에 여기 또 3분의 1로 돼 있네요. 아까 찾은 데서 3분의 1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속도의 1.5승. DWT에 루트가 씌워져 있고, 근데 여기는 3분의 1승으로 되어 있고, 속도의 제곱인데 여기는 1.5승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상당히 큰 충돌 속도가 나왔고, 보고서를 이렇게 써줬습니다. 테이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네요. 속도는 1.2m/s, 배수량은 1800. 배수량을 DWT로 대체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충돌력은 15메가뉴턴이다.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딥 서치하고 디퍼 서치하고. 그러니까 서치라는 말이 둘 다 들어가긴 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건 2분 33초 더 적게 걸렸어요. 혹시 앞에서 딥 서치를 해서 그거 찾은 거에다 추가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딥 서치는 7분 1초가 걸렸는데 디퍼 서치는 왠지 더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2분 33초가 걸렸고요. 개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배 디테일을 찾았고요. 배 이름을 찾아서 위키피디아에 접근했죠. 그리고 임팩트 컬큘레이션을 KDS를 찾았어요. 유저가 KDS 교량 설계 하중 섹션을 참조하여 마스터 충격력 공식을 알고 싶어 합니다. KDS는 일반적으로 선체와 교각에 대한 내용이므로 마스트가 교량에 충돌하는 것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Evaluating Impact Formulas 아까 그런 웨이슨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그죠? Confirming Ship Spec 배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755톤 DWT는 1755톤으로 추정을 했고 14메가뉴턴으로 결론을 냈네요. 이게 아까 제가 딥 서치를 하고 나서 얘를 실행시켜서 시간도 적게 걸리고 적은 수의 자료를 찾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거를 디퍼 서치를 켜고 새 채팅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디퍼 서치가 더 적게 걸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는 한 개의 채팅에서 앞에서 딥 서치를 실행하고 나서 디퍼 서치 채팅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디퍼 서치를 해도 특별히 뭐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디퍼 서치가 어떤 뭐 알고리즘이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이 검색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번에는 KDS를 많이 찾아보고 있네요. KDS PDF 파일 다운로드 중 수입 스피드와 벨로시티는 위키피디아에서는 뭐 그러니까 운항 속도가 나오겠죠. 실제로는 충돌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그거는 신문 기사에 약간 언급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Estimating Ship Speed, 그러니까 미국의 교량 설계 관련 설계 기준을 찾고 있네요. 충돌에 대한 공식을 또 아쇼토에서 검색하고 있고 찾았나 봅니다. 임팩트 폭스를 계산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그 속도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한 것 같아요. 단위를 검증을 하네요. 단위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증 과정을 거치고 마스터 임팩트에 대해서 어세싱을 하고 이제 끝냈네요. 그죠? 이 Evaluating Force Approach. 자, P는 1.2 곱하기 V 루트 DWT. 공식은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요. Impact Force is approx 메가 뉴턴이군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네. 이게 메가 뉴턴이네요. 킬로 뉴턴이 아니라. 메가 뉴턴, 아무튼 메가 뉴턴 13메가 뉴턴이 꽤 큰 값이죠. 자,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은 DWT는 못 찾았다. 그래서
배수량만 디스플레이스먼트만 1800톤으로 추정한다. 충격력 계산은 그 KDS 기준을 찾지 못해서 유사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약 13메가뉴턴으로 추정된다. 훈련선 이름 찾았고 DWT가 없어서 비슷한 훈련선의 배수량 1800톤. 요거는 비슷한 게 아니라 호아테목 그 배의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죠? 배수량은 선박의 총 질량을 나타내며 DWT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약 5노트로 속도는 가정했고, 그래서 공식은 이런 공식을 썼다. 이런 공식 처음 보는 공식인데, 루트 질량에다가 K를 곱했네요, 그죠? 계산 결과 브리큰 브리지에 가해진 충격력은 13메가뉴턴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다른 배, 요것도 아마 이 글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것도 무슨 훈련선인 것 같아요. 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1800이고 DWT 둘 다 미확인이고 비교하기 위해서 참조를 했다. KDS 문서에 접근하거나 해당 세션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건설표준센터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출처를 검토했으나 선박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유로코드나 아셔토를 참고해서 이 공식을 사용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은 요게 맞는 공식이거든요. 아까 1.2 곱하기 VDWT 요게 맞는 공식인데 이 얘기는 그냥 차이니즈 코드에 이게 있었네요. 차이니즈 코드에 이게 있었다. 차이니즈 코드에서는 이걸 찾았는데 우리나라 코드에서는 못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공식 사이트들 있죠.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정보나 세무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설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검색이 어려워서 예전에는 사람이 검색하지만 앞으로는 로봇들이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이 검색하기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록을 살펴봤고요. 자, 아까 딥서치하고 디퍼서치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앞에서 딥서치에서 나온 결과를 디퍼서치가 좀 이용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고 디퍼서치를 새 창에서 실행했더니 조금은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KDS에서 공식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마스터가 그 상부 구조에 가하는 하중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젠스파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젠스파크가 요게 젠스파크.ai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그 자율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마누스처럼 자율 에이전트고요. 그러니까 자율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단순히 웹 서치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이 브라우저를 띄워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스크롤하고 뭐 이런 걸 하듯이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 에이전트, 마누스 같은 자율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자, 마누스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작동 원리를 설명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고요.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자율 AI 에이전트다. 마누스 AI는 중국의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고 범용 자율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범용 자율 AI 에이전트다. 마누스라는 뜻이 정신과 손이라는 뜻인가 보네요. 라틴어. 두 개를 합성해서 이름을 만들었나 봅니다. 정신과 손이라니까 아무튼 손발이 있는 두뇌다. 그래서 뭔가를 직접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작동 원리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티켓 예매 시 티켓을 찾는 에이전트, 티켓을 예매하는 에이전트가 순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다중 모델 동적 호출 전략. 그래서 이 마누스라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API로 아마 불러다가 하나 봐요. 그러니까 유리한 그때그때 그 작업에 적합한 모델을 불러다 쓰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인 작업 계획 및 실행. 단계별로 나누어서 실행을 하는데 웹브라우저, 코드 편집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외부 도구 및 API와 연동하여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적응형 학습 및 피드백 반영.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성능을 개선한다. 자, 마누스가 브라우저를 띄워서 사이트를 검색하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상 브라우저 환경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마누스 AI는 실제 물리적인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환경 내에서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실행합니다. 가상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 웹페이지 상호작용 및 데이터 분석, 웹페이지의 DOM,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을 조작하고, 그래서 뭐 인풋 태그를 찾아가지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뭐 버튼 태그를 클릭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HTML 파일을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DOM은. 근데 단순히 DOM 구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시각적 레이아웃과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동적으로 생성되는 요소들을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이제 이거는 거의 뭐 스크린 캡처 수준 아닌가요? 실제로 스크린 캡처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웹페이지에서 모든 하이퍼링크를 추출하고 파일 다운로드와 관계된 링크를 식별하고 뭐 불필요한 광고 링크나 외부 사이트 링크를 필터링한다. 그 다음에 파일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과 보고 및 처리, 파일 다운로드가 되면 파일 정보를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브라우저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누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뭐 브라우저 유즈인가 그런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LM한테 내가 이런 걸 할 거야, 작업 계획을 짜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짜겠죠. 그럼 그 계획에 따라서 뭐 브라우저를 띄우고 거기서 검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아무튼 젠스파크가 이제 마누스와 같이 자율 에이전트라고 하고, 그래서 젠스파크에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여기는 그 마누스에서 본 것처럼 확실히 뭔가 다르죠, 개념이. 그러니까 처음에 사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줘요, 이렇게 도구 사용. 그래서 검색을 했다.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 같죠. 브루클린 브릿지, 멕시코 훈련선 충돌 사고 돛대 부러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기를 누르면 이런 사이트를 검색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고 선박 이름이 코아 해목인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서 확인했다는 거고, 영어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겠다. 그래서 여기도 도구 사용 검색을 하면 이렇게 쿼테목 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 이렇게 찾아봤죠. 쿼테목의 상세 지원을 찾아보겠다. 또 도구 사용 검색 눌러보면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거든요. 위키피디아에 찾았고요. 위키피디아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보겠다. 이건 읽기예요. 이거 검색하고 읽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읽기를 통해서 얘가 읽은 내용을 또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읽기는 그러니까 요 검색에서 나온 저기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따로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위키피디아 내용 그대로는 아닌 것 같고, 일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배수 톤수가 나오거든요. 검색과 읽기가 다르고, 그죠? 다시 검색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KDS에서 선박 충돌력 계산 공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또 검색입니다. KDS가 들어가는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TDF가 있고, 사이트, 건설센터 사이트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KDS 아마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을 한 번 더 합니다. 쭉 검색을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모티브 블로그의 선박 충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그러고 요거 읽기를 합니다. 읽기를 하면 거기서 뽑아낸 것 같죠. 요게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그죠? 거기를 뽑아내서 자기 문서에 저장을 한 것 같아요. 읽기가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찾아보면 여기는 요 블로그거든요. 선박 충돌하신 블로그가 이렇게 있고 쭉 보면은 이런 공식들이 텍스트로 되어 있고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돛대에 관한 내용은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돛대와의 충돌. 이게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인식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공식 1.2 곱하기 10의 5승 V 루트 DWT 이 공식을 결국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해서 정보를 찾아냈는지 좀 애매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내용을 찾아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공식 자체가 이미지로 되어 있죠, 지금. 아까 가판실과 뭐 돛대 충돌 이것도 다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만이 아니라 10만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여기 있고 다 이미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블로그를 읽었고 DWT 명시되지 않아서 뭐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DW를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선박들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훈련선의 DW를 추정하기 위해서 관계식을 찾아보겠다.
관계식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레스톤스와 DWT와의 관계식이 있는지, 명확한 관계식이 있다고 하는데 DWT는 만재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 경하 배수량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것도 사용하기는 힘들겠네요. 베스톤수는 선박이 화물, 연료, 총수 등을 만재했을 때 총 배수량,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은 무게죠. 그러니까 부력과 무게가 맞아서 홀수가 딱 정해진 그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배수량인데, 그래서 읽기를 해보면 DWT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을 진행합니다. DWT를 추정해야 된다. 여기서 생각이 들어갔네요. 처음 생각이 나왔다. 검색, 읽기, 그 다음에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수톤 수가 1800톤인데 길이는 이렇게 했는데 DWT는 배수량 빼기 경선박 중량. 일반적으로 군함이나 훈련선의 경우 DWT는 배수량의 퍼센테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400 내지 500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400톤으로 추정하겠다. 보수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죠?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도구 사용을 하는데 KDS 기준에 따라 충격력 계산 공식을 사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 읽기에 보면은 아까 어디 있었죠? 충격력 계산 공식의 요 읽기에서 요걸 읽어서 지금 공식을 제대로 찾아내는지가 문제잖아요. 여기 이미지로 막 돼 있고 그런데. 자,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거 보면은 마누스하고는 또 다르게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코딩을 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18.19에 따른 교량 충격력 공식은 요거라고 좀 돼 있죠. 이거는 지금 틀리잖아요. 아까 거기서 본 거하고 완전 다르죠.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1.2 곱하기 10의 5승 V 루트 DWT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KDS 241221 4.18.19 맞거든요. 4.18.19인데 엉뚱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 블로그를 찾긴 찾은 것 같은데 이미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엉뚱하게 변형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계산 과정을 보여주세요. 자기가 요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코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 파이썬으로 코드를 이렇게 만들었고, 저걸 실행시켜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과인 것 같죠. 요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 이름이 요거고, 1800톤이고, DWT는 450톤으로 가정했고, 충돌 속도는 2.5.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거다. 그래서 충격력은 5.72 메가뉴턴이다. 그래서 킬로뉴턴으로 따지면 5,116kN이다. 571톤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충돌 속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 저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계산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 공식의 변수 있죠, 변수. 변수가 DWT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떻게 변화할 때 어떻게 이 값이 바뀐다. 야, 이거 거의 연구 보고서처럼 만들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교량이 이렇게 있는데 교량인 것 같죠, 이게? 그래서 화우테목 호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여기에 5.72 메가뉴턴이 충격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하나의 그림이죠, 그죠? 그래프 두 개하고 요 글씨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좀 코딩을 또 했는데 이건 또 디테일하게 뭘 나타냈네요. 여기 코드를 보면은 데이터 정의, 한글 폰트 정의했고요. 충격력 계산 함수, KDS 24121식 4.18.19. 충격력 계산, 좀 더 상세한 충돌 시각화를 위한 그림, 브루클린 브릿지 그리기, 케이블 그리기, 주요 지지대 그리기, 주탑 상단 그리기, 배 몸체 그리기, 좀 더 정교하게, 선체 그리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좌표를 구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돛대 그리기, 혼자 상단 그리기. 이게 제대로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충돌 위치 설명, 물 그리기, 정보 박스 추가. 그렇게 해서 물 그리고 배가 좀 떠 있긴 한데 돛대가 세 개가 있다는 게 이제 부러진 걸 그렸어요. 여기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돛대가 부러진 걸 그렸어요. 장면을. 충돌 지점. 아마 요게 상부구조인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주요 교량의 이제 교각 같은 거 그린 것 같습니다. 상부에 부딪혔다. 충격력은 5.72 메가뉴턴이다. 아까 계산한 공식을 여기에 박스로 보여주고 아까 그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추정 충돌 속도, 추정 충격력. 그래서 이 정도 된다. 충격력이. 추정 충돌 속도가 2.5 미터 per 색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또 뭐 코딩을 했네요. 또 뭐죠? 요거 좀 다른 형태로 또 그렸네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전체 내용은 요거가 또 나왔네요. 히트맵. 요거는 충돌 속도와 DWT를 요거는 각각의 충돌 속도와 충격력, 충돌 속도와 DWT와 충격력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DWT하고 충돌 속도를 두 개의 변수를 X, Y로 놓고 그 다음에 충격력의 크기는 콘타로. 야, 히트맵. 야, 별걸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제공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입력한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엔지니어들은. 공식을 보면 대충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더욱 더 감이 잘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선박 충돌 사례 비교. 오, 이건 뭔가요? 아까 조사하는데 이런 게 있었나요? 과우테모코가 5.72메가니톤인데 볼티모어 교랑 충돌을 비교를 했어요. 얘는 4만 5천 톤급인가 보네요. 볼티모어가. 그래서 얘는 181메가니톤이다. 그 다음에 소형 선박, 그 다음에 중형 선박,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만 톤급, 그 다음에 이거는 2천 톤급, 이게 1800톤급이었죠. 이렇게 구했고요. 그리고 또 뭘 뭐 합니다. 코딩을 막 했는데 요거는 전체 보고서네요. 그죠? 전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냥 작성을 했는데 이건 약간 뭐 위치가 깨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 설명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야, 이거 뭐 굉장하네요. 이걸 끄고 한번 얘가 이렇게까지 한 거를 제가 본 거고요. 그죠? 파이썬 코드 생성 및 실행한 걸 제가 아까 본 거고 요게 이제 정식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림도 넣고 언제 어떤 배가 브리클린 브릿지에 부딪혔고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했다. 몇 명이 타고 있었고 배수량은 얼마다. KDS 요 교량 하중편에 보면은 요 공식 번호까지 맞는데 내용 틀리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젠스파크가 참조한 그 블로그가 이 공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 형태로 된 공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이제는 사람한테도 잘 보이면서 스크래핑하는 인공지능한테도 제대로 된 공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포맷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은 틀렸지만 아무튼, 뭐 이런 인사이트도 주네요. 1m 속도가 1m/s 증가할 때마다 94%씩 증가하는 비슷한 관계다. 사고 원인은 브루클린 브릿지의 통과 높이는 41m였는데 콰우테모코의 돛대 높이는 45m 사이에 여유 공간이 부족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려드리면서 낮았는데 여길 왜 지나가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참고 자료는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 중요한 것들만 보여주네요. 그죠? 요게 이제 뭐 배 사고로 어떤 사고였다라는 거고 요게 위키피디아 선박 재원이 나온 그 페이지거든요. 그 다음에 공식은 모티브, 요 선박 충돌 하중 요걸 참조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깔끔한데요.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마누스도 봤지만 지난번 영상에서 본 마누스와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공유를 할 수가 있나요? 클립보드의 복사, 페이스북에 공유? 페이스북에 한번 공유해 볼까요? 얼마 전 뉴욕 브루클린 멕시코 훈련선이 했는데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그때가 브루클린 브릿지 상고에 했는데 충돌 하중을 판정해 보라고 젠스파크라는 AI 서비스에게 왔습니다. 한정한 값은 틀렸지만 KDS 검색이 안 됨. 자, 이렇게 써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데 저 과정들이 다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결론만 보여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과정들이 다 보여지네요. 네, 그 과정들을 보시면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들 파악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네스파크가 마누스랑 좀 다른 게 그죠? 읽기 검색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브라우저를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검색할 때 브라우저를 쓴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확실히 안 되네요. 마누스는 이렇게 그 스크린샷까지 있잖아요. 브라우저를 쓴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아까 그 구글에서 물어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고요. 젠스파크도 한번 물어볼까요? 젠스파크의 저는 가상 환경에서 얘도 얘 이름이 슈퍼 에이전트인가 보네요. 슈퍼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며 이 중에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가상 환경에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젠스파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퀄리티로 검색을 한다는 거는 뭔가 브라우저 유저를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젠스파크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챗GPT.com 앞에 오퍼레이터가 붙어 있죠. 이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보시면 오퍼레이터에 따로 들어오거든요. 원래 챗GPT에 접속하면은 이렇게 이런 창이 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밑에 가보면 여기 GPT, 코덱스, 운영자, 소라 이렇게 뜨죠. 이 운영자가 오퍼레이터예요. 이상하긴 한데 이걸 누르면 이제 오퍼레이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고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9분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고 선박 DWT 검색 중 검색 시작하기, AP 기사 열어 선명 확인, 배 이름 확인, 기사에서 선박 이름 찾기, 콰우테목, DWT 검색을 위한 웹 탭 열기, 검색을 위한 탭 열기. 그러니까 탭을 열었다는 건 제가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에 클릭하여 DWT 탐색, 페이지에서 DWT 검색하기, 검색 중, 대체 자료 찾고, 이제 검색 중 해갖고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대체 자료 찾거나 재검색 수행, 아래로 스크롤. 아래로 스크롤이라는 얘기는 이게 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눌러보면 이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스크린 캡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죠? 검색 시작하기, AP 기사 열어 확인하기, 요 기사들 있죠. 그 다음에 기사에서 선박 이름 찾기, 이렇게 스크린샷을 남겨놨습니다. 위키피디아 클릭하여 DW 탐색하기, 여기에 DWT가 있는지, 페이지 내에서 DWT 검색하기, 검색 중, 요거 띄워갖고 지금 검색하고 있는 장면 나오죠. 대체자료 찾거나 재검색 수행 찾았던 얘기죠. 아래로 아래로 스크롤 해서 밀리터리 팩토리 사이트 열기, 밀리터리 팩토리 사이트 열어서 변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겠죠? 찾기. 그러니까 그 아까 배를 아마 밀리터리 팩토리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아니라 충격력 공식 확인 중. 여기도 똑같이 아까 모티브 곡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죠, 요거. 선박충돌하죠. 배너 무시하고 스크롤 진행. 아까 그 배너가 있었나요? 배너가 있었나요, 여기서? 요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배너 뭐가 있을까요? 아, 요런 거 얘기하는 건가? 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 요거 무시하고 스크롤 진행. 요걸 눌러보면은 쭉 진행되는 게 보이나요? 아, 이렇게 스크롤 진행되는 게 보이네요. 자, 아무튼 요거 좀 따라가 보면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배너 무시하고 스크롤 진행, 팝업 닫기 준비 완료. 아, 이거 팝업 떴었죠, 아까. 요거 스크롤 중입니다. 쭉 내려가고,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 선박 충격력 공식, DWT로 검색했어요. 아래쪽 화살표, F3 반복. 아, 이게 DWT로 계속 찾는 게 F3 키죠. 그래서 4.18.19 요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재화중량소수 DWT라는 키워드를 찾은 거죠. 돛대 충격력 검색이 시작합니다. 상부 구조물 검색, 영향력 확인, 상부 구조물 충격력 클릭하고 상부 구조에 작용하는 선박의 충격력 클릭하려고 함. 이게 마우스 이동하는 거 보이죠? 슈퍼 구조 공식, 상부 구조죠, 슈퍼 구조가. 상부 구조 공식 확인을 위한 스크롤을 하고요. 공식 확대, 이미지 열기 시도. 아, 가판실과의 충돌, 그죠? 공식 확대, 스크롤 설정, 공식 읽기. 이게 지금 공식 읽기가 이미지로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줌 150%로 줌을 바꿨어요. 공식 읽기. TDH 계산 중. 돛대 공식 찾기 위해 스크롤. 충돌력 계산을 위한 단계 정리. 돛대와의 충돌. 요거는 지금 이미지인데 요걸 찾은 것 같죠? 방정식 재확인. 수식 검토 및 확대 확인 중. 공식 확인 및 확대하기. 공식 다시 보여주기.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스크린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얘네들이 그 AI들이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OCR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록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얘네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공식 확대, 쿠키 배너 회피. 아, 쿠키 물어보잖아요. 이거 회피. 공식 검토, RDH 값 확인하기. 충돌 속도 확인 위해 검색 중. 속도 관련 확인 위해 스크롤 중. 요거 다시. 그러니까 얘가 처음엔 속도를 검색 안 했는데, 아, 속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 공식에 속도가 있다는 걸 알고 다시 속도를 검색합니다. 뭔가요? balticShipping.com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이제 404 에러가 났네요. 베셀 파인더 이 사이트인가 봐요. 닫기 수행하고 다시 vesselfinder.com 확인을 위해 열기, 세부 항목 찾기 위해 스크롤하고 증거 수집 위해 PS 계산 중,
지금 벌써 이 PS가 그 선박 충돌 하중이거든요. KDS 탭 클릭하여 확인하기, 네이버 블로그, 첫 결과 열기, 아까 다시 네이버 블로그 돌아가는 것 같죠? RPH. 네이버 블로그에 여기에도 또 RH가 나오나 보네요. 덧대 검색 시작하기, 결과가 없어요. 결과 요약, 인용 자료, 수집, AP 기사 여러 속도 확인하기, 속도 언급 찾기 위해 스크롤, 노트 검색하기. 그러니까 속도를 찾으려면 노트로 검색해야 된다. 이런 걸 얘가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요. 뉴욕 포스트 기사 열기. 배는 노트로 속도를 표시하잖아요. 뉴욕 포스트 속도 확인했고, 새 탭 열어서 속도 검색. 아예 MSN에서 검색을 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 검색을 했네요. 기관지 기사 열어서 열어볼 가능성 확인. 사이트 불가. 사이트 접근 불가 검색 새 탭. 그러니까 로봇이 접근하는 걸 막아놓은 데도 있거든요. 빙 검색 결과 확인. 기타 열기. 페이지 내에서 노트 검색 중. 최종 결과 계산. 여긴 스크린샷이 없네요. 발틱 쇼핑 여기서부터는 스크린샷이 없는데요. 볼 수는 없는데 KBS 블로그 탭 열기, KBS 탭 클릭하기, 최종 답변 작성 이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죠? 마지막 몇 개가 스크린샷이 안 남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얘가 지금 브라우저를 써가지고 작업하는 걸 다 스크린샷으로 남겨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작성한 아까 오퍼레이터 브라우저로 아까 본 거고요. 9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고 선박 정보는 여기에서 쿼어테목 훈련선이고 데드웨이트 톤에이지는 1662. 그러니까 발틱 쉬핑닷컴은 이 배의 데드웨이트 톤수를 1662톤으로 제시했다. 출처 아래 링크. 얘는 이 1662톤이라는 DWT가 1662라는 거를 찾아냈네요. 충돌 당시 속도는 6노트. 여기에 이렇게 요 PBS 뉴스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같죠? 그죠? 6노트는 3m/s이다. 그 다음에 KDS 241221 교량 설계 하중 돛대 충격력식은 1.2 곱하기 10의 5승 루트 그러니까 V 곱하기 루트 DWT 정확하게 찾았죠. 선박 충돌 그러니까 선박이 충돌하는 그 힘, 충격력을 계산하고 그거의 비율로 갑판실 충격력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돛대 충격력은 요 갑판실 충격력에다가 0.1을 곱해요. 즉 10%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DWT를 1662톤으로 찾아냈고 속도는 3m/s. 그 다음에 DWT는 그러니까 루트 DWT죠. 루트 DWT가 40이다. 그래서 PS를 계산하니까 15메가뉴턴이고 감소 계수는 0.18 정도 되고요. 0.18도 요게 제대로 요걸 아까 그 모티브 그 블로그도 있었지만은 요게 10만이 맞거든요. 이게 만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이 뒤에 값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DWT가 1662였죠. 0.2 계산기 띄워서 계산기 띄우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0.2 빼기 그죠? 1662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누기 만 곱하기 0.1 계산 0.18이네요. 0.18로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10만으로 해야 되니까 값이 더 커질 수 있죠. 0.19.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0.19, 0.18, 0.19. 아까 저 공식은 아무튼 그 KDS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돛대 충격력은 277kN이다. 결론. 그래서 KDS식을 적용하면 돛대가 브루클린 브리지 상부 구조에 가한 설계 충격력은 약 277kN이다. 28톤이다. 추정된다. 이렇게 했고, 결정적으로 얘도 지금 딱 정리해갖고 필요한 것들만 딱 보여줍니다. 참고한. 그래서 아까, 데드웨이트 톤에이지가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DWT가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데드웨이트.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로스 톤수가 1755 나와 있네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배수 톤수는 안 나오나요? 아마 그로스 톤수가 그로스 톤수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톤수하고 비슷할 겁니다. 야, 이 사이트를 찾아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챗GPT의 오퍼레이터가 완벽하게 답을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요 공유하기를 누르면 영상 보기가 있고 카피 링크가 있고 게시 취소가 있거든요. 영상 보기를 눌러보면 이 오퍼레이터가 작업하는 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엔 25초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탭도 바꿔가면서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이트들을 들렸나 너무 빨라서 안 보이면 재생 속도를 변경해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코파일럿, 그 다음에 그록, 젠스파크, 그 다음에 오픈 AI의 오퍼레이터, 이런 서비스들로 동일한 프롬프트로 일을 시켜봤는데 오퍼레이터가 가장 완벽하게 일을 해냈고요. 코파일럿은 뭐 그냥 깊은 그러니까 딥서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크게 검색을 잘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고요. 뭐 그록도 딥 리서치하고 디퍼 리서치가 있는데 디퍼 리서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색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젠스파크하고 아무튼 이 오퍼레이터는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통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서치 엔진에서 가져온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찾으면 다시 가서 찾아보고 뭐 이렇게 자율 에이전트라서 확실히 이 앞에 있는 두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마누스 이 세 개의 서비스가 뭔가 믿을 만한, 자율적으로 실패하면 다시 시도해보고 다른 방법을 써보고 하면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정한 자율 에이전트 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멕시코 훈련선 브루클린 브리지 충격력을 판정해보라고 AI 서비스한테 시켜봤고요. 뭐 값을 완벽하게 구한 서비스는 오픈 AI의 오퍼레이터 서비스였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프로 구독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유료 구독자가 아니라 $200, 저 같은 경우 200달러를 내고 지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200달러 구독자에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월 2,000불짜리 서비스를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월 2,000불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봉 3천만 원이 되는 건가요? 200불인가 20만 불인가 아무튼 상당히 많은 금액의 AI 서비스를 내놓겠다, 약간 그런 소문이 돌아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 그러면 사람 대신에 AI 서비스 구독료를 내겠다, 기업 입장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서비스를 구독할 정도로 그렇게 성능이 뛰어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2025년은 에이전트의 해라고 그랬잖아요. 다들 그렇게 IT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율형 에이전트가 이런 속도로 발전을 하고, 또 특히 클로드가 발표했던 MCP 있죠. 프로그램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AI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에이전트 프로토콜이죠. 일종의 프로토콜인 MCP 기술까지 접목돼서 사람이 말로 시키면 각종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제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진짜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슬슬 AI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좀 무섭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무섭게까지 느껴지고 있는데요. AI가 발전하면은 사람들은 적은 시간 일하고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그렇지 않고 일하는 시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처하는 사회에서는 이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멕시코 훈련선이 브루클린 브릿지에 충돌했을 때의 충격력이 얼마냐, 요거를 현존하는 최고의 AI 서비스들한테 지켜봤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